놀랍고도 신비하신 KB19 6입니다. 그렇죠. 야, 제 말대로 됩니다. 진짜 유고서상 가나요? 가야죠. 진짜 저승사자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원래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검정 도포에 얼굴 그렇지. 하얗고 무표정의 검정 가쓰고 그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제 동양의 저승사자 모습이고. 맞아요. 근데 진짜 저승사자는 바로 저 사진의 모습입니다. 어? 오, 저게 무슨 저승사자야? 당군 아니에요? 그냥? 패션 커플 같죠? 저승기의 GD 같은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선시대에 그려진 불화, 사신도 속의 저승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검은 두루마기 입고 얼굴 하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네. 자, 이렇게 드라마와 또 설화 속에는 닮은 듯 다른 저승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드라마 속에서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는 미생 돋는 모습으로 모성애까지 끓게 만든 저승이처럼요. 설화 속 저승사자 역시 불철주야 열리라는 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자, 저승사자를 뜻하는 김차사의 차사. 이게 차사라는 말이 조선시대 벼슬 중에 하나라서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 저승이는 관할 구역에 따라 홀로 업무를 수행했지만요. 설화 속 저승사자는 천왕사자, 지왕사자, 인왕사자 이렇게 총 3명이 3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움직였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드라마 속 저승이는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 형태의 명부를 또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인, 질식사. 근데 이와 비슷하게 설화 속의 저승사자들은 매일 적배지라고 하는 명부를 들고 다녔는데요. 제주도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사망자의 이름이 적힌 적배지와 본향당인 호적을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맞나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네, 미리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갈까 봐 하는 사전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일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진짜 저승이의 성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서울 것 같아. 자, 드라마 속에서 융통성 없고 어리숙한 매력으로 매력 만점 저승의 성격 역시 웃기는 남자야 진짜. 좋아요? 설화 속 저승에 살짝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승사자 관련된 설화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바로 실수담인데요. 특히 명부 확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서 드라마 속 저승이 못지않은 허당끼를 한껏 발산하고 다녔습니다. 팔을 좀 멀리 떼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함께 떠나는 저승투어 19 13위 공개합니다. 프리한 강의, 저승세계 속성 과외. 지난해 겨울 극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영화 신과 함께 이 영화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승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의로운梦자 귀인 김정유. 지금부터 저 전 기자가 저승을 알고 나를 알면 죄를 피할 수 있다. 저승에서 벌받지 않는 법, 속성으로 짚어드립니다. 이런 건 알쓸신잡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영화 속의 저승세계는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죽은 지 7일째 첫 번째 심판관인 도산지옥을 다스리는 진광대왕, 14일째는 확탕지옥의 초강대왕, 21일째는 한빙지옥의 송지대왕, 28일째는 범수지옥을 다스리는 오간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5일째는 다섯 번째 심판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건요. 염라대왕은 진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행하는 죄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바로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관련 지역의 최종 판결을 시작한다. 아, 됐어.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부모님께 짜증냈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정말 없다고 말하고 싶다. 예. 뭐 똑같이는 안 말했지만 그래도 짜증 내봤죠. 저는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뭘 알아로 시작을 하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왜냐면 잔소리가 심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죄라는 겁니까? 죄입니다. 큰 죄입니까? 그리고 죽은 지 1년째 풍도지옥을 다스리는 도시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대왕? 똑똑히 들으세요. 제가요? 왜요? 도시대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인 적이 있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도시대왕조차도 우리를 짠하게 봐요. 저희는 가면 도시대왕이 야 니네 둘은 패스 이러나요? 패스. 아유, 누구라도 좀 만나라.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패스야. 허허. 그래. 무엄하도다. 도시대왕이 지금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합니까? 떳떳합니다. 예, 아직 뭐 아직이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아직 뭐
아직은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아직이라뇨.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결코라고 했어야지요. 이놈!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8위 공개합니다. 전국을 뒤덮은 장산범 괴담. 자, 저는 이제 퇴근입니다. 조트 귀신이네요. 조태귀신입니다.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의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네 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범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오,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에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소름 돋았어. 역사 미스터리 그날 19 4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를 떨게 만든 모모. 입이 일세,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꽃 반 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공포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정사. 실록에. 정사예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 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둑이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둑이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스무 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일기에 보여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진짜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그일 권례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100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대비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대비전을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뭐 괴물 스토리에 물개가 있었죠. 아니,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정체 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흥미진진 역사책이 없는 야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기이한 가면의 정체. 소심하기만 했던 직장인이 불가사의한 가면을 쓰는 순간 신비한 초능력이 생긴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우레메인데요? 우레메요. 김청기 감독. 이거 우레메 아닌가요? 아, 진짜 옛날 영화다. 신명래 형님. 근데 사실 제가 떠오르는 영화도 옛날 영화예요. 뭐예요? 뭔가요? 마스크. 짐 캐리. 캐리. 네,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이제 짐 캐리가 익숙하겠죠. 그렇죠. 짐 캐리에게 초능력을 준 초록 마스크가 있다면은 그 옛날 옛적 조선에도 기이한 능력이 생기는 신비로운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스크 하나로 조선 한복판이 떠들썩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걸 쓰면은 기이한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뭐 그냥 뭐 소문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뭐 저걸 쓰고 의적 활동을 했나? 아니, 전래동화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소문이겠지. 소문. 자, 조선 전기 학자였던 청파 이육이 각 지방에서 보고 들은 괴이한 이야기를 담은 문집 청파 극담에 수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나무로 만든 가면을 발견하고 얼굴에 썼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해보자. 그 이상한 가면이 병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면을 들판에 버렸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거는 안 좋은 쪽인 것 같은데? 가면 뒤에 뭐 바이러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병균, 세균. 예.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지나가던 사람이 버려진 가면을 발견. 반쯤 썩어서 주위에 버섯이 피어 있었고 버섯이네? 아니 가져가서 삶아 먹어야지. 가면에서 피어난 버섯을 먹더니 벼란간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 버섯을 먹은 또 다른 사람도 무언가에 홀린 듯이 춤판이 벌어진 겁니다. 버섯을 먹은 사람에게 왜 춤을 추느냐고 물으니 아니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만두려고 해도 도저히 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스테리한 말을 남긴 채 춤을 추었다는 괴이한 이야기. 경기도 광주에 사는 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문집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환각 성분이 묻어 있어서 가면을 쓴 사람한테 안 좋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네. 그렇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환각 증세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현대의 기록을 본 누리꾼들이 추론컨대 환각작용이 있는 버섯이 나무 탈 안에 붙어 있었던 건가? 광대버섯을 먹었나? 신비롭다라며 기묘한 스토리에 매료됐습니다. 절로 웃음이 나며 사람들을 춤추게 했던 기묘한 가면. 웃음과 춤을 감염시키는 그 가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흥미진진 역사책에 없는 야사 19 13위 공개합니다. 고려시대 권력을 주는 신비의 나무. 자, 여러분, 나무의 힘을 믿으십니까? 나무가 귀신을 쫓아준다. 나무가 재물을 준다. 나무가 어마무시한 권력을 준다면 그 나무가 어딨어요? 신비로운 신묘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요정나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600년 된 은행나무 이런 거 얼마나 영험합니까? 영험하지. 근데 그 600년 된 은행나무가 무슨 권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험하다고 해서 뭐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허허. 여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해준다는 신비의 나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경주 지역에 내려오는 민속신앙, 두두리. 귀력을 가졌다는 영물 중의 영물로 나무 귀신을 의미합니다. 도깨비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두두리, 그러니까 나무 귀신의 지극정성 소원을 빌며 당대 최고 권력을 얻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이의민,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미천한 신분으로 최고 권력자의 위치까지 올랐던 장군입니다. 천민이었던 거 알죠? 아, 이의민 천민이었죠. 힘이 세서 발탁됐다가 거기까지 간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지. 그분은 힘이 세서 어느 정도까지 간 거지. 저 나무가 힘을 준 건 아니잖아. 아니, 힘이 세다고 권력을 잡습니까? 아니 뭐 그건 어떤 이제 원인도 있긴 했겠지만 나무 귀신 덕분에 그 권력까지 저 왔다는 나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무가 정말 좀 기괴하게. 당연하죠. 그가 신분을 초월하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이 두드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입니다. 두두리 신이시여, 여기 피거름 가져왔으니 마음껏 드시고 그 귀력을 저에게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피를 먹으면서 자란 나무는 귀력을 얻게 된다고 믿었던 그는 실제로 자신의 집안에 사당을 만들어 두고 무덤가에서 작은 나무를 가져와 피를 바르며 밤낮으로 지극정성 키웠다고 합니다. 와, 약간 끔찍하다. 사람 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고려시대엔 별 이상한 얘기 많았네요. 아, 많았죠. 그랬을까요? 이 의미는 정변을 일으킨 인물 중 문신을 가장 많이 죽인 자로 통할 정도로 앞뒤 안 가리며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인물로 유명. 심지어 자신을 총애하던 왕까지 죽이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이예민은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를 씹고 피로 귀신을 모신다던데. 그가 모시는 신당에선 밤만 되면 아기가 울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하죠. 그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두드리에 더욱 집착, 귀력을 얻은 만큼 성질 또한 포악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권력을 준 신비의 나무도 그의 포악함에 한계를 느꼈던 걸까요?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그의 폐악질이 극에 다다르고 있던 어느 날 두드리가 갑자기 이의민을 보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와 너의 집안을 지켜왔지만 이제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더 이상 너를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얼마 뒤 놀랍게도 앙심을 품은 두 형제에 의해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며 이의민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주 일부 지역에서 두드리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에게 권세와 죽음을 준 신비의 나무 두드리. 정말 기묘한 힘이 있었던 걸까요?